반갑습니다. 큰특국어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능 특강이 드디어 이제 시작됐죠. 진짜 이제 고3 같은 느낌이 드는 수능 특강인데 2월 2주차고요. 수능 특강 1회차입니다. 각 회차별로 고전시가 2지문, 현대시 2지문 해가지고 쭉쭉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고전시가 지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44쪽입니다. 자, 페이지 44쪽을 보면 드고의 모죽지랑가와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이거의 화왕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자, 일단 고전 운문 갈래를 간단하게는 좀 얘기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옛날부터 운문 얘기를 하자면 고대 시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죠? 고대 시대부터 그다음 신라 시대, 그다음 고려 시대, 그리고 넘어가서 조선 시대가 있는데 요즘은 솔직히 조선 시대에서 조선시대의 운문갈래인 시조와 가사가 대부분 모의고사에 나오죠, 그죠? 사실은 뭐 고려시대 고려가요라거나 신라시대 향가라거나 있는데 좀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요즘 모의고사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고려가요나 향가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해야 되는 이 모죽지랑가가 향가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모죽지랑가는 그래도 향가에서 좀 중요한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향가 작품 중에서 3가지 작품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죽지랑가와 그 다음 찬 기파랑가, 그리고 다들 알 법한, 그죠? 막내가라는 작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3작품, 향가에서도 이 3작품은 그래도 좀 기본이 되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막내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누이를 그리워하는, 누이를 잃고 제사 지내는 노래,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미타 차례서 만날나 도닦으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누이의 죽음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찬 기파랑가는 기파랑이라는 화랑, 즉 이 향가라는 갈래 자체가 신라 시대죠, 그죠? 신라 시대라고 하면 이제 화랑 그 얼굴 허옇게 해가지고 화랑이 되게 유명하죠, 그죠? 그 화랑의 중에서도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있었대요. 그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자연물을 들고 와서 뭘까? 그렇죠. 찬양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한 작품이 있었고, 모죽지랑가는 죽지랑이라는 역시 뭐겠습니까? 그지? 화랑 이름입니다.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드고의 모죽지랑가를 볼 거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게 화왕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화왕가라는 작품은 사실 화왕계라는 설총의 화왕계를 알고 있으면 사실 좋아요. 이게 2022년 수특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요 이야기를 알고 이거를 들어가면 좀 더 좋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설총이 그 시대 왕에게 조금 뭐랄까요? 간언을 한다라고 할까요? 좀 가르침,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지어서 알려줍니다. 그게 화왕계라는 건데 진짜 말 그대로 꽃화자예요. 왕이고요. 꽃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꽃왕이 되게 장미같이 예쁜 채 빠져가지고 백도홍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백도홍이라는 그래도 현자 같은 인물을 조금 멀리한 그런 왕을 황으로 설정을 해서 얘기를 막 자기의 진짜 임금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 그 임금은 그래도 그 말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좀 나한테 들으라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약간 반성하고 좀 정신 차리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설총이 쓴 화왕계라는 작품이고요.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왕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작품을 썼었다. 근데 그 작품을 썼던 설총을 이기 뭐하기 위해서? 설총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다. 대단하죠, 그죠? 왕에게 그래도 한 소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작품을 써가지고 했다는 이 설총이라는 인물을 찬양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 정도까지만 내가 알려줄게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되게 길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자가 쭉 길게 나와 있으면 요거 하나 알려주면 2줄씩 끊어 읽으면 편합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줄씩 끊어서 읽어가봐라 라고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지문이고요. 그리고 문제 3문제거든요. 그래도 5분 정도 시간 동안 그래도 직접 풀어보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려서 작품 들으면서 혹시 내가 잘못 풀었나 하는 거 바로 고쳐보시던가 하고요. 풀이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줄 테니 3문제 풀어보고 다시 재생 눌러주세요. 자,
풀고 다시 보는 거겠죠. 그럼 모죽지랑가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다가 한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드고의 모죽지랑가 그리고 월명사의 뭐 제막내가 그리고 뭐 찬기판가 이런 게 유명하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사실 그리고 또 매년 수특에도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사실 또 모죽지랑가 한번 또 나왔었고요. 2023년에는 또 제막내가랑 찬기판한가가 같이 또 나왔어. 그리고 2024년에는 다른 허나가라는 사구체항구가 나왔는데 그렇다 치고 2025년에는 찬기판한가가 나왔는데 이번 2026년에는 또 모죽지랑가가 나왔어요. 어떤 느낌인지 내가 왜 향가 중에 이 세 작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달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라면 이거는 신라시대니까 한글이 없잖아요. 신라시대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결국 빌려와서 썼어야 했는데 그 한자에서 의미랑 뜻을 막 섞어가지고 좀 어렵게 썼었어요. 그걸 향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은 있었거든요. 우리 말을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했다. 향찰이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옛날 말로 바꾸고 그걸 다시 현대어로 바꾼 게 저 옆에 형식이라는 거 좀 알아주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간봄 그리워함에 간봄이래요. 지나간 봄이겠죠, 그죠? 아마 어떤 죽지랑가라고 했어. 죽지랑을 추모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죽지랑과 함께 했던 지나간 봄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그렇지. 그리우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 함께 없으니 그리워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시름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다가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를 먹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 주름살 좀 대비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눈 돌이킬 사이에 나마 만나 뵙도록 잠깐 눈 이렇게 살짝 돌릴 순간이라도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짧은 시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짧은 순간이라도 만나 뵙길 바랍니다. 낭이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낭이여라고 하면은 그래도 부르는 거죠. 그죠? 도노법 표현적인 거는 항상 하지만 우리 이제 고3쯤 됐으니까 이런 거는 좀 표현적인 건 파란색으로 필기를 하고요. 저는 빨간색으로는 내용적인 거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낭이여라고 했을 때 이 낭은 당연히 누구? 그렇지, 죽지랑이겠죠. 그죠? 낭이여 도노. 그리고 이걸 영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낭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이 다북수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사실 낭을 부르고 자신이겠죠. 자신이 살아가는 길일 것 같아요. 내가 낭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살아가는 길이 내가 혹시 가는 길에 다북숙 우거진 마을에 잘밤 있겠습니까? 근데 난 일단 다북숙이라는 시어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자, 중요한 시어는 난 이렇게 단어 뜻 이렇게 해놓는데 다북숙이라는 건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라고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다북숙 우거진 마을이라고 하면 거의 묘지 혹은 이렇게 묶어서는 뭐 공동묘지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다. 이건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니은은 거의 공동묘지 같은 느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라는 걸 좀 넣겠습니다. 이건 나의 해석이긴 한데 함께 잘밤이 내 해석이니까 좀 세모로 넣을게요. 함께 잘밤이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다. 이 마지막 두 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죽지랑 이시여 그리운 마음에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가는 길이 혹은 내가 살아가는 길에 당신이 계신 곳에 함께 잘밤이 있겠습니까? 혹은 이건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혹은 당신 계신 곳에 내가 하루 좀 누워도 될까요? 혹은 결국엔 뭐야?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다. 누굴 향한? 당연히 죽지랑에 대한. 그죠?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탄 얘기를 좀 했는데 영탄을 좀 잠시 봅시다. 영탄이라고 하면 대부분 쉽게 감탄사만 얘기할 때가 있어야 돼. 아닙니다. 감탄사는 당연한 거고 감탄형 어미도 영탄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서리법도 서리법의 일부 서리법이 뭔지 알죠? 가짜 의문형인데 어찌 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가짜 의문형을 썼을 때 답정너의 의문을 썼을 때 서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일부도 영탄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까지 써줄게요. 그리고 지금 나온 낭이여라는 거 누구여도 우리가 영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네 가지 다 영탄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죽지랑은 뭐하는 약간 그리워하는 작품이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잠시 단어를 그래도 추가를 한번 볼게요.
즈시. 그 다음에 여기 여울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즈은 사실 즈 혹은 즈 밑에 반침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죠. 여다의 활용형인데 지금 여다라고 하면 뭐냐면 가다 혹은 살다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 가다, 살다, 여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고전시가 하면 3종 기본 세트가 있어요. 뭐냐면 괴다, 여다, 하다 정도는 기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여다가 여기 나왔네요. 그죠? 괴다, 여다, 하다 정도는 솔직히 고3이 미리 알 텐데, 그지? 괴다 뭐야? 그렇죠. 사랑하다가 되겠지. 그리고 여다는 이제 저기 위에 있던 가다, 살다고. 가다 혹은 살다입니다. 임과 함께 열 줄, 여는 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배인 거야. 임과 함께 열 줄은 임과 함께 살 줄, 혹은 뭐 임과 함께 갈 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다는 너무 많이 나오는 또 많다가 될 텐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달라. 그지? 이렇게 아직 해석이 되지 않은, 현대어로 해석되지 않은 부분에서 알아둘 만한 시어는 좀 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죽지란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한시, 화왕가라는, 그죠? 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좀 술술 읽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황계라는 작품을 알면 저기서 안 낚일 텐데. 그지? 황계라는 작품에서는 장미와 백동이 나오는데 뭐가 좀 더 긍정이다? 백동이 긍정이에요. 약간 현자 같은 인물. 그리고 장미는 그냥 아름답기만 한 인물이야. 거기에 빠져있는 왕에게 한 소리 하고 싶어서 쓴 게 설총의 한계였단 말이야. 알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가봅시다. 자, 정각이 있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 화한가를 노래했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내용을 화한가라고 볼 수 있겠지.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해서 사실 이렇게 이 줄만 생각하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난 개인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예쁜 색의 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봅시다. 싱긋 한 번 웃음에 온갖 곁에 생겨나니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했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홍색, 연자색 꽃이 교태를 부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 걱정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누가 알겠소?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동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까 두 줄씩 끊어 읽으라고 했을 때 그게 힌트가 되는 게, 노성한 군자 같은 부류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알겠냐? 이렇다는 것을. 자, 무슨 표현법? 누가 이렇다는 것을 알겠냐라는 걸 통해서 여기는 사실 도치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백동이 사실 군자와 같은 부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과 이것을 뭐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장미 같은 존재, 이게 백동입니다. 자, 그러면서 봄이 와서 온갖 잡초에 향기 입에 청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뭐를 하지 못하는? 백동을 천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천거라는 말도 좀 알아둬야 돼요. 그죠? 우리가 2024년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시어죠. 그죠? 시어라기보다는 단어 그 고전 소설에 나왔었는데, 사실 뭐 문과 정도면 이 정도도 기본으로 알겠죠. 추천하는 거야, 추천.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 백동을 추천하고 싶은데 잡초에 한개 뒤덮여 추천할 수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안타깝다라는 걸 서리, 명탄으로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이룰지 엎을지를 역시 대비되는 시어죠. 일찍구벌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색황도 역시 뭐다? 장미에 빠진 거.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다? 백동을 가까이 하는 거. 역시나 대비되겠죠. 어찌 그것만 하겠는가? 역시나 서리법입니다. 이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의 임금이 이까지인데, 잠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가 뭔 내용이다? 그 화왕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위에 신하가 앞에 앉아 화왕가를 노래했네요. 화왕가. 이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의 임금. 그죠? 계림을 풍덩시켜 태아를 이루고 상가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송과 듀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지금 뭐다? 정신 차린 신라 임금이 제대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여라고 하면서 역시나 설총 스승을 뭐한다? 영탄을 통해서 예찬하고 있다. 보물 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비되는 것 같아. 피리 소리에 풍파. 그지? 이렇게 대비되면서 피리 소리에 풍파가 멎었구나 라는 역시나 영탄, 감탄의 의미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게 화왕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좀 줄줄 읽히는 건데, 요게 좀 부정적인 소재라는 걸 파악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알겠죠? 얘가 교태, 부리는 왕을 좀
약간 꼬시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작품은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죽지랑을 추모 그리워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고요. 왜 추모라고 하냐면 이게 사실 묘지,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 이미 떠나간 죽지랑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 저 세상까지 떠나간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냥 좀 그리운, 나와 떨어져 있는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다? 아, 설총 대단해. 임금에게 이런 얘기 딱 해가지고 임금 정신 차려간 거 설총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 나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문제표는 좀 초록색으로 하거든요. 좀 편안하게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를 했다. 자, 1번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조를 한대. 이 두 개를 대조를 한대요. 아, 이런 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사실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 사실 나 작품에는 의나가 기본이긴 합니다. 나 작품에는 의나를 했지. 왜? 꽃들을 의나해서 표현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 인간의 속성과 대조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애상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어릴 적에 그랬어. 애상이라고 하면 사랑했자인 줄 알고 막 사랑이랑 관련됐나? 이랬는데 전혀 아닙니다. 슬프랬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그냥 슬픔이랑 같은 말이야. 뭐 나 작품 다 슬픔은 아니거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사실 아까 그게 뭐뭐시여, 그죠? 누구시여 라는 게 영탄인 걸 몰랐더라면 3번이 답으로 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낭이여, 설총 스승이여 라는 걸 통해서 정답은 사실 3번인 게 좀 쉽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5번부터 볼게요. 미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자, 난송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라고 했는데, 임금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하니까 난초, 향초의 한 종류, 난송과 두약이, 그지? 난초와 향초의 한 종류가 빽빽하게 늘어섰네 라는 건 괜찮은 신하들이 모였다 이거야. 되게 예쁜 것밖에 없는 장미 같은 존재. 저 장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황계에서는 장미 같은 존재들이 아닌 이렇게 괜찮은 신하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정의 인재들이 모인 상을 비유하여 그린 모습. 그렇지. 인재들은 뭐에다가 빗대어서? 난초에 빗대어서 한 모습 맞습니다. 그 다음 리을.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렇지. 제대로 세울지 아니 엎어먹을지. 자, 선택된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나라의 운명 역시나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임금의 마음을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 걱정을 했소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누구 때문에? 저기 연자색 꽃이 교태 부려가지고 잘못되려나 걱정했다라는 거니까 역시나 임금 미혹될 것을 걱정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여기 다북쑥 우거진 마을, 이거는 약간 그 죽지랑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잘 꽃이 있겠습니까? 같이 혹시 볼 수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체념? 아닙니다. 볼 수 있을까요? 바람입니다. 바람. 위로? 재회를 체념만 하자가 위로라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사실은 역시나 문학 문제는 난 개인적으로 보기를 먼저 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본데서 손해볼 나는 개인적으로 문학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독서는 보기를 먼저 볼 이유가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학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보고 딱 넘어갔을 때 사실 내가 이미 말한 걸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는데, 아까 뭐라 했어? 연자색꽃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임금을 혹시 약간 유혹에 빠뜨리는, 화왕을 유혹에 빠뜨리는 존재를 연자색 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가지고 틀린 내용이 있죠. 어디 있다? 여기 4번을 보시면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백동이라는 쇠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진홍색 연자색 꽃을 형성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얘가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아니야. 화왕을 꼬시는 예쁘기만 한 존재라고 얘기한 거야. 과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틀린 4번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문제 풀 때 약간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1번이 맞으면 맞고 틀리고 맞고 정답 4번 이렇게 푸는 식으로 풉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맞고 틀리고, 만약에 적절한 걸 물으라면 틀리고 맞고 나는 숫자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실수는 안 하게끔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푼다라는 거.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분이 좀 있다면은 아직 습관이 막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을 때 난 이렇게 제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1번이 맞으니까 제껴, 3번 제껴, 2번 정답 이렇게 하는 거 좀 안 좋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우리가 한 지문 벌써 끝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정서의 정과정곡이라는 작품과 민사평의 소학부 중 6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정서의 정과정곡은 문학사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고대,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고대 때는 고대가요, 신라 때는 향가, 고려 때는 고려가요, 조선시대 시조, 가사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고려가요입니다. 자, 정과정곡은 고려가요에 속하는데, 사실 고려가요의 특징을 좀 알까요? 형식적인 특징? 근데 고려가요부터 이렇게 연이 있고, 연을 구분해주는 뭐가 있고, 연이 꼭 연구분 뭐가 있고,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혹시 압니까? 무슨 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후렴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후렴구가 대부분 있어.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정과정곡 봅시다. 후렴구가 있는가? 연 구분을 했는가? 안 했죠? 이거는 그게 특징이에요. 정과정곡이 고려가요지만 마치 그 전시대, 고려 전시대인 신라시대의 19채 향가의 형식과 비슷하다. 오히려 형식과 비슷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특징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특징이고요. 내용적인 특징은 오히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충신, 혹시 6글자 뭔지 압니까? 충신 연주지사라는 게 있지. 들어봤어 혹시? 충신 연주지사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남자와 여인의 사랑 이야기처럼 표현을 하지.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임금과 신하가 임금을 향한 충성을 드러낸 내용이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거든요. 잠시 좀 다시 설명하면, 표면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했지만 그 이면에는 왕과 신하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걸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데, 이걸 왜 지금 썼냐? 충신연주지사의 효시라고 해요. 너희가 아는 충신연주지사는 어쩌면 삼위인국, 송미인국 정도로 알 수도 있어요. 여인이 되게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임이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임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충신연주지사, 삼위, 송미가 있는데 이게 그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서가 쓴 정과정곡, 사실 과정이 또 정서의 호예요. 호가 뭔지 알지? 율곡이 태계 이항할 때 율곡, 태계 이런 거. 그래서 정서가 부른 정서 노래입니다. 알겠죠? 사실 정서가 또 부산 사람이거든요. 정서가 부산으로 유배 와서 쓴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 이거를 그리고 왜 19채 향가의 형식을 띠고 있냐 했냐면 11줄이에요. 11줄인데 짧은 거 2줄 여기. 요 2줄을, 아이고, 형식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2줄을 묶으면 19채 향가의 형식으로 보인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용은 사실 충신연주지사야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거 뭐 끝났지.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소학부 중 제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다? 한시 형식으로 좀 보이죠, 그죠? 근데 한시 형식은 내가 아까 몇 줄 2줄씩 끊어 읽으라고 했는데 사실 4줄짜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4줄짜리는 2줄씩 끊을 것도 없고 1줄씩 보면 됩니다. 알겠죠? 좀 더 길어야지. 한시가 길게 8줄 이상 되어 있으면 둘둘둘둘 이렇게 푸는 게 좀 정석인데, 이건 4줄짜리니까 굳이 놔둘 필요 없이 한 줄 보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 두 작품을 한번 보고, 두 작품 보고 문제 풀어보고요. 세 문제 역시나 5분 정도 주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5분 풀어봅시다. 자, 멈추고 풀어봤죠? 꼭 직접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봐야 됩니다.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과정곡입니다. 내 님을 그리워서 웁니다. 오케이, 화자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나오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내 님을 그리워해 운이 나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는 뭐 화자고요. 임을 그리워해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임이 근데 내가 충신연주지사라고 했으니까 이 임이 당연히 누굴까요? 그렇지, 임금이겠죠. 그죠? 임금일 겁니다. 충신연주지사니까 더 들어가면, 자, 산접동새 나와 비슷합니다. 나와 비슷한 존재 하나를 넣어놨어. 나랑 동일시되는 나의 감정을 넣어놓은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뭐라 한다? 그렇지, 감정 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화자 동일시된 대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내가 접동새는 좀 추가로 하나 알려줄 게 있어요. 접동새랑 비슷한 새들이 있는데, 접동새 비슷한 새들 뭐냐면 소쩍새,
두견새, 자규, 얘네들 다 비슷한 새라고 하고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건 아니래. 알아봤는데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새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새예요. 뭐를 드러낸다 혹시? 한 글자. 뭐를 드러낸다? 뭐의 표상? 그렇지. 한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김소월의 시라거나 하늘 노래하는 약간 아리랑 같은 작품에는 이런 접동새, 소쩍새, 두견새, 자규. 자규는 그 접동새인지 소쩍새인지의 그 한자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을 드러낼 때 쓰는 소재들이다 또 알아주고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접동새 나왔네? 어라? 약간 한인가? 그리움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리움 있고 접동새 세트지. 자, 산절동새 나랑 비슷합니다. 아니면 거짓인 줄 아으이라고 하는데 뭐가 아니야? 자, 앞에 쓸게요. 자, 난 이거 좀 위로 당기고. 내 잘못 아니며 거짓입니다. 아으 이런 걸 여음, 익여음이라고 합니다. 여음. 아이고. 뭐 해석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또 유배와서 쓴 거거든. 그지? 근데 내가 유배올 거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잔얼효성. 자, 달과 별이거든요. 하늘에 떠 있는 반짝거리는 달과 별과 해 이런 것들은 거의 임금을 나타내긴 하는데 여기서는 좀 절대자 정도로 봅시다. 신은 알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억울해 라고 하는 거야. 자, 넋이라도 임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라. 아으, 아으는 뭐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억울한 호소. 약간 결백함 주장, 결백 주장이라고 봅시다. 그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내가 그거 내 잘못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자, 넋이라도 임과 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건 화자의 바람. 우기던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우기던 것도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 우기던 사람 누굽니까 대체? 라고 약간 따지듯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누구겠다? 이런 걸 정적이라고 하죠. 나 지금 유배가 있는데 나 유배 보낼 때 내 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우기던 놈 누구야? 그거 누굽니까? 정적, 정치적 적. 누굽니까? 과도 허물도 정말 없소이다 라는 건 역시나 억울하다,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무리들의 말입니다. 이 무리가 또 누구겠어? 그렇지, 이 우기더니가 무리들이겠지. 나의 정적. 그죠? 무리들의 말이랍니다. 얘네들이 거짓말 친 거예요. 슬프도다. 아으, 역시나 여음이 되고 자신의 정서가 드러나 있어. 이미 나를 벌써, 하마는 벌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나오기 때문에 단어 뜻. 나 단어 뜻 쓸 땐 요런 거 해요. 별 체크. 동그라미 앞에 별 체크 해가지고 단어 뜻 알려주거든요.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마 돌아 들이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거 영탄이 있네요. 그죠? 감탄사니까 당연히 영탄이고, 이마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라는 역시나 화자의 바람. 화자 바람. 이건 뭐 2라고 쓰면 되겠죠. 화자 바람이 왜냐? 위에 1도 있었거든.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임을 그리워서 울고 있다. 이런 하늘 드러내는 접동새랑 나랑 비슷한 존재다. 진짜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 무리들의 말은 거짓이에요. 절대자는 알 겁니다. 임과 한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진짜 도대체 그 내가 잘못한 거라고 우기던 사람 누굽니까? 나 진짜 잘못 없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됐죠, 그죠? 그 다음, 그거 진짜 우기던 그 무리들의 내 정치적 적들의 말입니다. 슬프네요.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나를 다시 사랑해주세요. 나 다시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정과정곡이라는 되게 문학사적으로 의의 있는, 그지? 고려가요지만 19취향가의 형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신연주지사의 효시라는 정과정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나 작품입니다. 뭐 4줄밖에 안 되네요. 그죠? 한십니다.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거미를 의인화했고 불렀으니까 의인. 도노는 당연히 뭘 설정? 정자 설정. 그지? 부탁한대요. 뭘 부탁할까? 앞길에 거미줄 쳐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전압이 난 화자가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화자가 작품 속에 있네요.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전압이 거미줄에 걸리게 해서 지 허물을 뉘우치게 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꽃 위에 전화비를 거미줄로 잡아서 뉘우치게, 지 허물 뉘우치게 해달래. 거미한테 지금 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죠? 왜 전화비가 허물을 뉘우치게 해달래? 뭐 때문이다? 좋아해, 싫어해, 지금? 뭐 싫어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 좀 이거는 답변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왜 내가 지금 잡아달라고 한 거야? 나를 등지고 날아가고 있어서. 이게 거미줄로 잡아달라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비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애매해. 왜? 나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인데 만약 이 사람 내가 싫어해. 그럼 완전 시원하게 쿨하게 오빠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좀 미련이 있거나 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좀 붙잡아줘. 지 잘못 좀 뉘우치게 해줘. 나라는 사람이 잘 없을 거라는 걸 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줘 라고 나는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비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있는 걸로만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왜 붙잡아 달라 했다? 요거 때문이겠거니. 그리고 그 꼬리의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꽃은 어떤 존재다? 이미 나를 떠나서 날아가서 거기 앉아있는 꽃이야. 그럼 나는 이 꽃이 그렇게 좀 봤어요. 자, 이 꽃이 어떤 존재로 나는 보이냐면 혹시 서경별곡이라는 작품 압니까? 서경별곡 고려가요입니다. 그것도 고려가요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대동강 넘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내 이미 대동강을 건너갔어. 내 대동강 여기 임은 대동강 건너편. 그걸 사공이 태워다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공한테 막 뭐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임이 내 임, 야 사공 니 때문에 대동강 건너편 건너갔잖아. 우리 임 대동강 건너가면 다른 꽃 꺾고 그럴 텐데 왜 그랬어 사공? 막 이러면서 사공한테 막 괜히 뭐라 해. 근데 그 대동강을 건너와서 우리 임이 꺾은 꽃 뭐다? 그게 사실 다른 여인과 바람 필 것 같다. 사공 네가 강 건너게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꽃과 나는 이게 딱 겹친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려가요 서경별곡의 대동강 건너 꽃이랑 되게 비슷하다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사실 뭐 모죽지랑가 있고 뭐 한시 뭐 있고 있었는데 좀 추가적인 작품을 좀 추가로 더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내가 서경별곡도 얘기했고요, 그죠?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찬기파랑가 제 막내가 다 얘기했잖아. 이거 충분히 알아둘 만한 작품이라고요. 알겠죠? 간단하게만 얘기했었지만 자연물을 갑자기 좀 복습인데 바로 잠시만 들어, 그죠? 자, 자연물을 통해서 뭐 조약돌 들고 와요. 뭐 맑은 물 들고 와요. 그 높은 그 나무까지 들고 와. 그거 같은 우리 기파랑 재단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 제 막매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거? 슬퍼. 우리 누나가 너무 일찍 죽었다.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누이라고 나와요. 우리 누이가 너무 일찍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슬픔을 나는 종교적 힘으로 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제 막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지금 얘기했던 어떤 거? 서경별곡의 그것도 알아주면 좋겠다고요. 하여튼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전압이 내가 보기엔 내 임이었거나 나를 하여튼 떠나고 있는 사람이야. 나를 떠난 존재. 그래서 그 지 허물을 좀 뉘우치게 해다오라고 명령형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한시 형식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거미한테 나를 떠난 떠난 나비 붙잡아 달래. 그지 일단은. 자, 한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죠? 풀고 내가 보라고 했습니다. 자, 갑니다. 자,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적절한 거니까 바로 보면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거미한테 말 거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다? 지금 무리들의 말입니다. 임아 나를 사랑해 줘서 임한테 말을 거는 게 있었다. 정답 5번이 되겠죠. 가는 임에게 나는 누구에게? 거미에게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자, 2번 넘어가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자, 요거는 좀 오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으려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또 접동사 나왔네. 근데 접동사 아까 얘기했지? 뭐를 드러낸다? 한을 드러내는 소재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요건 좀 참고해두고 매일같이 임생각에 옷깃이 젖어 흡사봉산에 덥동새 같네. 왜 옷깃이 젖을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건데 옷깃이 젖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나오면 눈물 닦느라입니다. 이런 표현은 약간 관습적인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눈물 닦느라 옷깃이 젖은 거예요. 알겠죠? 자, 접동생 같네. 옳고 그름됨을 묻지 마오. 잔얼 효성은 알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옳고 그름됨을 묻지 마라. 잔얼 효성은 알 거다. 잔얼 효성은 어떤 거? 절대자라고 했어요. 절대자는 옳고 그름을 알 거라 이거야. 즉, 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나 그릇된 짓 한 거 없다. 나 잘못 없어. 잘못 없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왜? 얘는 알 거야. 신적인 존재는 알 거야. 내가 옳고 그릇됨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해하고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갔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묻고 있는데 자, 정답을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정답은 몇 번?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자, 가는 물음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부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임이 나를 정말 잊으셨습니까? 라는 의문형으로 부각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요건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보기는요, 명령 적어줘. 여기 있어. 묻지를 마오, 명령 적어줘야. 근데 이 부분이 임에 대한 원망이야? 이 보기가 임에 대한 원망인 것 같아? 옳고 그릇됨을 묻지를 말라는 건 나 잘못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부분이지 임에 대한 원망하는 부분이 아니다. 알겠죠? 그럴듯했죠, 그죠? 결백 호소라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자, 독서 지문. 미안해요. 고전문학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하고 현대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알죠? 그죠? 현대시도 2질문 남아있어요. 일단 마지막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자연물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기도 한다. 뭐 비슷한 유사성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그래도 한번 봅시다. 산접동새 비슷합니다. 유사성, 접동새를 통한 정서. 오케이, 너무 맞는 말이죠. 그지? 아까 감정이 동일시 이런 얘기 했죠, 그죠? 그다음 우기더니 누굽니까? 잔월 효성은 알 겁니다. 인간과 대비되어 옳고 그름을 알아줄 존재. 그렇지. 옳고 그름, 잔월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제시되고 있다. 맞다. 자, 그다음 3번. 거미에게 허물을 뉘우치게 달라는 거에서 거미에게 부탁하는 말을 통해 화자의 뜻. 이건 뭐 그냥 맞는 거네요. 거미야, 내 말 좀 들어봐줘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 다음 4번. 나의 꼬리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 그러니까 나는 임을 좀 붙잡고 싶은 느낌은 좀 있긴 있었는데 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꽃이 빗대어 우의적으로 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꽃이었어? 자, 이분 내가 서경별곡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서경별곡에서 나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간 임, 이 건너가면 꺾을 게 꽃,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왜? 여기서 보세요. 나를 등지고 날아갔어. 꽃 위에 전나비야. 그럼 꽃 위에 있는 전나비의 꽃은 뭐다? 나를 떠나갔을 때 그 나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꽃이 나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꽃이 오히려 다른 존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전 시가를 해봤고요. 조금 쉬고 그 다음 현대 시지문 2개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